324페이지 펴시고, 일단 책에는 제가 지금 쓸 공식이 안 적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공식 가지고 바로 뒤에 문제 푸는 거 보면 이게 편하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자, 종합문과 계산은 평균법, 선의선출법이 있는데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것, 선의선출법이라는 건 방법은 단기 발생액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품 수를 단기에 만들고 했던 것까지만 하겠다는 거고, 평균법은 뭐 어차피 하나인데 뭘 굳이 그렇게 하니,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수량 가지고 할 때 표현을 보면, 우리 금액 가지고 할 때는 제가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썼는데, 수량으로 할 때는 기초 제공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 착수, 여기는 투입,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올해 집어넣은 거.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 이렇게 여기가 완성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량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제공품이 지금 1기라고 볼게요. 그럼 완성품은 다 만들었는데 기말 제공품은 예를 들어서 30%를 완성했다고 볼게요. 완성도가 30%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기로 가는데 자, 그럼 얘가 2기면 2기 기초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2기 기초의 완성도는 전기의 기말이 30%니까 얘가 올해 기초로 왔겠지. 그죠? 그러면 얘도 완성도 30%로 된 걸 가지고 올해 시작을 하겠죠. 우리 전기의 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같은 거라 그랬잖아. 12월 31일 날 30%까지 만들어 놨으면 1월 1일 날 30%부터 시작하겠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기말의 1기 입장에서 기말 30%라는 거, 0%, 100%의 기준 봤을 때 지금 완성도가 30%면 이만큼은 1기에 만들었다는 뜻인데, 기말 30%는 이번에 만든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기초의 30%라는 건 표현이 반대예요. 표현이 반대라는 건 얘는 1기에 만들었다는 말은 똑같은 표현인 건데, 같은데, 그럼 지금은 2기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2기의 입장은, 그럼 30%는 1기에 만들었으니까 2기에는 70%만 2기에서 만들었어요, 이 뜻이에요. 30%는 1기에 만든 거니까 기초 30%라는 의미랑 기말 30%라는 의미는 전혀 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면 2기 입장에서는 기초 시작됐는데 30% 완성된 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초는 2기에 만든 거는 70%만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얘 둘이는 반대라는 거야. 얘 30%, 얘 70%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이 70% 만든 30% 완성돼서 온 얘가 먼저 첫 번째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착수한 애가 완성품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착수한 게 기말로 남아 있다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우리 재고자산 때 한 것처럼 먼저 착수한 게 먼저 완성이 되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올해는 70%만 만든 거예요. 기초는 이라고 해서 1기에 만든 걸 아예 빼버려서 정확하게 단기에 착수해 가지고 만든 완성품 완성량만 계산하는 방식이 선의선출법이에요. 이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런데 평균법은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자, 오른쪽에 한번 쓸게요. 얘는 기초, 기말, 착수, 완성이 있으면 기초
완성도가 30%라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이런 거 따지니 그냥 우리는 하나다라고 가는 게 평균법이에요. 평균법. 얘는 그냥 얘가 이렇게 그대로 간 걸로 보기 때문에 기초가 기말에 남을 수도 있고 착수한 게 먼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막 해버리는 게 평균법. 선의선출법은 정확하게 순서대로 얘를 나눠 가지고 쓰는 방법이 평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론상 하나 기억해 두실 게 그럼 만약에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 이때는 1기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0이겠죠. 그러면 평균법이든 선의선출법이든 착수량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니까 둘이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얘 둘이는 기초가 없을 시 구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구분하는 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의 차이가 나겠죠. 자, 왜냐면 기말은 이번에 만든 양만큼만 이야기할 거니까 서로 똑같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계산하면 여기서 또 둘로 나눠요.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지금 이거 나눈 게 우리 그 제조원가의 3요소 하면서 설명했던 직접 재료비하고 얘가 가공원가, 전환원가가 가공비예요. 지금 이렇게 둘로 또 나누는 이유는 얘는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이 투입 시점이 다르다는 게 재료비는 우리가 왕창 사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다음번에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기계에도 얘를 왕창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 쓰면 다 안 썼으면 다음 연도에 만들 때 계속 연결해 쓰면 되는데 그런데 가공비, 인건비는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걸 다음번으로 못 넘겨요. 우리 직원을 불렀는데 인부를 불렀는데 일이 없어서 야 너 인건비 다음 달 걸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되겠죠. 전기도 쓰다가 남은 걸 다음번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공비는 쓴 만큼만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재료는 왕창 사놓았다가 남겨놓고 다음에 쓸 수도 있고 혹은 또 필요한 만큼만 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투입 시점이 다른데 이 투입 시점을 표현해서 자, 첫 번째가 공정 단계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정 단계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라는 말은 쓴 만큼 그냥 들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쓴 만큼 들어갔단 말이 공정 단계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됐다는 말은 쓴 만큼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이런 표현이 있는 거는 우리 계산할 때엔 완성도만큼 들어갔으니까 완성도를 산출해 주는 거예요. 완성도를 산출해 주는데 이 균등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재료비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공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쓴 만큼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량 투입한다는 건 그냥 100% 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완성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100%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전량 투입했다는 것. 얘는 가공 가능한 게 재료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료비만.
그럼 일반적으로 재료비를 필요한 만큼만 딱딱 정확하게 다 쓰는 경우가 없겠죠. 우리 기계에도 재료비 투입 기계 있으면 한 번에 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전량 투입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근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쓴 만큼만 나오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성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재료도 쓴 만큼만 사 쓴다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얘 둘의 구분은 여기에서는 우리 투입 시점이 같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둘 다 쓴 만큼만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하나만 다 들어간 걸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을 쓸 필요 없이 둘 다 다 같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완성했니? 그럼 얘 몇 퍼센트 들어갔겠네. 이렇게 그냥 계산을 같이 한 번에 합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렇게 공식이 단순화 되게 제가 만들었어요. 좀 우리 중에 혹시 뭐 나중에 대학교나 학교에서 그 종합원가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CTA, CPA나 아니면 7급 세무공무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은 이 공식 쓰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근데 우리 전산 세무 1급까지는 이대로 쓰면 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만약에 수업 듣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 제자이거나 제 수업 들은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공식 중에 시험에서는 계속 완수포 환산냐만 물어보니까 이 공식만 만들어 잘라냈는데, 근데 이게 더 뒤쪽까지 계산해야 되는 시험에서는 나중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요. 어느 부분 차이가 나지? 완벽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세무 1급까지의 시험 기준으로 제가 공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재료비는 그냥 숫자를 전부 다 쓰면 되는데 다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완성도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공비는 무조건 얘는 완성도를 산출해야 돼요. 얘는 자, 지금 제가 쓰는 글자가 엄청 어려워 보이죠? 완성도 따져라는 이야기는 완성량은 100%다 만든 거고 기말 제공품과 얘는 기초량. 자, 앞에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기초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없으면 공식 똑같잖아요. 그죠? 기초가 없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게, 얘 없으면 공식 똑같으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위기에 갔을 때 선의선출법, 평균법 안 알려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안 알려주는 거 보면 기초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공식 특징이 도대체 제가 써놓은 게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근데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실 거니까 우리 바로 문제로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62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26페이지에 12번 문제예요. 12번. 자, 찾으셨죠?
자, 12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이 평균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법. 자, 그럼 네모박스 제일 아래에 재료는 공룡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룡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가공비는 어쩔 수 없어. 균등하게 투입될 수밖에 무조건 이거예요. 완성도 산출하게. 그런데 재료비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전량 투입할 수도 있고 공룡초에 전량 투입하면 완성도 안 따져도 돼요. 그냥 100%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재료비는 공룡초에 전부 다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저 공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문제에서 완성품 몇 개예요? 재료비부터 볼게요. 완성품 몇 개예요? 1700개죠? 기말은 몇 개예요? 500개죠? 그러면 얘는 2200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금방 답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냥 만든 거 아니었어요. 얘는 우리 시험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따져야 된다는 거 이제 죄송해요. 자, 완성도 따져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완성량은 100%니까 얘 1700개죠. 근데 기말은 지금 옆에 500개인데 완성도가 50%라 적혀 있죠. 그럼 그 옆에 50% 곱해줘라는 게 우리 산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500개에 50% 하면 250이죠. 그러면 1950개 이게 답이에요. 완성도 산출하라는 게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 곱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 답은 2200, 1950 하면 답은 1번이 되죠. 무슨 숫자 쓰는지만 알면 엄청 쉬워요. 그럼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선의선출법 나왔다면 값을 볼게요. 선의선출법 나왔다면 자 그럼 재료비하고 기말량은 위하고 똑같을 거고 재료비의 완성량 기말량은 똑같을 거고 그럼 문제의 기초량은 700개죠. 그럼 700개면 얘는 1500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식 제가 저렇게 적은 거에 대한 의미 이해가시죠? 책에 있는 것처럼 이상 퍼센티지 곱하고 서로 다고 빼고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방에 갈 수 있잖아. 그럼 아래 가공비를 가지고 보면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얘는 250이고 그럼 기초는 몇 개가 되죠? 기초는 문제를 봐야지. 지금 700개에 30%면 210개겠죠? 그러면 얘는 1740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 공식 가지고 써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분이 이야기했어요. 이 지금 몇 개 뒤에 앞에 덮을 건데 그 숫자로 계산하는 이론 문제에서 얘가 제일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느 숫자를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610페이지로 가볼게요. 610페이지. (610페이지에) 12번 문제를 보면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이번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네모박스 아래에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한대요. 그럼 위에 거 평균법 재료비 근데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초에 전량 투입하니까 우리는 완성품은 4000개고 기말량은 몇 개예요? 1000개. 그럼 답은 5000개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값 하는지만 알면 안 적어도 여러분 풀 수 있겠죠. 재료비고 전량 투입된데 그럼 그냥 적혀있는 숫자 쓰면 되니까 그러면 완성량이랑 기말량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의선출법 재료비라고 그랬으면 기초를 빼주기만 하면 돼요. 2000을 빼면 여기 2000 빼면 3000이겠죠.
진짜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예를 들어 재료비라고 나왔죠. 근데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를 물어봐요. 그러면 4,000개다 1,000개다 빼기 2,000개다. 그래서 3,000개죠. 두 개 구해가지고 차이 2,000이라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기초가 얼마지? 2,000. 이 차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0개 차이겠지. 차이는 기초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93페이지로 가볼게요. 593페이지. 자, 10번 문제예요. 자, 당사는 선의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와, 엄청 어려운 표현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잖아. 그죠?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선의선출법이고, 그죠? 지금 여기에 우리 선의선출법인데 적혀 있는 거 보면 우리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비가 있죠. 그럼 아래 기말 제공품 수량이 있는데 우리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80%를 투입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말이 선의선출법이지 값을 구해낸 거예요. 기말 제공품이 재료비는 지금 300개고 그대로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가공비는 옆에 80% 투입했다 그랬죠. 그러면 240개다. 지금 제가 무조건 완성도 따지는 거는 그냥 옆에 있는 퍼센트 곱하라 그랬죠. 하셨나요? 그럼 이제 지금 얘가 제공품이 몇 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곱하기 지금 여기 위에 완수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가 350 그리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 단위당 원가가 200이래요. 이거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300 곱하기 350은 10만 5천 원이고 240 곱하기 200은 4만 8천 원이고 얘 둘이를 합치면 15만 3천 원이라서 얘 답은 15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계산하는 문제는 어떤 숫자 쓰는지만 알면 단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전부 다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무슨 숫자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못 집어넣는 형식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공식 쓰는 사람 선생님을 만나시면 저 아냐고 물어보지 마요. 그럼 그 선생님 긴장할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우리 577페이지로 가서 (577페이지에) 10번 문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재료에 의하여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네오박스에서 우리가 먼저 찾을 게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자, 위에 거 평균법이고, 자, 그리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 그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균등하게 넣는다고 말 나오면 완성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 발생, 전량 투입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냥 완성도 안 따지는 거예요. 기말에서. 자, 그리고 가공비인데 물어본 건 재료비만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우리는 완성량이 3,000개죠. 완성량 3,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200개요. 자, 그럼 완성품 완산량 몇 개죠? 4,200개겠지.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몇 개일까요? 가공비 완성품 완산량은 3,600개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왜 3,600개인지 얘만 완성도 따졌잖아. 1,200개 절반이기 600개 해서 3,600개가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완성도 산출하니까 뭐 같았는데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자, 그럼 자, 여기에 혹시나 해서 완성량을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완성량 안 가르쳐 줄 때를 대비해서 얘 다시 한번 더 기억하세요. 기초, 기말, 착수 혹은 투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완성량이에요. 지금 완성량 안 가르쳐 줄 때는 이거하고 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 집어넣어서 완성량 구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려고 이렇게 줄 때가 있으니까 착수량만 주고 딱 봤는데 완성량이 없어. 그럼 착수량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완성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산출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자,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는 없는데 기출 문제 제가 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 용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공손품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문제 보다 보면 공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번 시간 논문가에게는 끝낼 거예요. 마지막 용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공손품이라는 건 얘는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품. 자, 우리 먼저 작업 폐물이나 부산물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작업 폐물이라는 건 찌꺼기, 스크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산물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판매적 가치가 있는 걸 부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공손품은 물건 만들었는데 얘가 원하는 성능에 미달하는 걸 공손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손품이라고. 그럼 세 개는 완전 서로 다른 의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항상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공품 T 계정이에요. 기초, 기말, 착수, 완성품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초 시작이 1,000개인데 1,000개고 이번에 2,000개를 만들려고 착수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 기말이 1,400개가 남아 있고 완성한 거 보니까 1,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200개가 모자라죠. 그죠? 남아 있는 게 이만큼인데 지금 1,400개만 완성됐다면 이때 우리는 공손이 200개 발생했다라고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간모손 실 때랑 느낌 똑같아요. 간모손 실 때하고 느낌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걸 둘로 구분을 하는데 정상 공손이라는 게 있고
비정상 공손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정상 공손이라는 건 효율적인 작업 안에서도 발생하는 불량품. 여러분들 그 생산 공장에 가보면 그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게 두 가지가, 1번은 안전제일이고 두 번째가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에 그거는 그냥 원래 발생하더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정상 공손인 거예요.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거. 그럼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 우리가 비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비정상 공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구하는 방법은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을 뺀 거예요. 불량품은 나올 수 있는데 몇 개까지 정상으로 보니? 라고 봐서 정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초과하면 비정상인 거고, 정상 범위 아니면 그냥 비정상은 안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정상 공손은 기준을 가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다 이렇게 기준점을 줘요. 문제에서 이런 걸 많이 주면, 몇 퍼센트 주면, 그럼 지금 완성품이 1400개죠. 그럼 1400개의 10%면 얘는 140개가 정상 공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공손은 140개가 되면, 근데 공손은 200개 났잖아요. 그러면 200개 중에 140개가 정상이면 60개가 비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는 게 비정상 공손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두시면 나중에 세무이급 가면, 그럼 얘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건데 얘한테 넣을 건지 얘한테 넣을 건지, 얘 완성도에 따라서 얘 넣을지 안 넣을지는 세무이급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뒤에 봐도 공손 이야기 나오는데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푸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우리 이제 컴퓨터 안 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 할 거니까 컴퓨터 켜시고